지금 숙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숙제가 저희가 몇 개 이렇게 나가고 있고, 제가 마감이 되는 대로 솔루션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마감인 숙제들은 아직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올려드렸고, 지금 오늘 할 이제 과제가 또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오늘 내용은 이건 뭐 이걸 사실 강의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별 내용이 없는데요. 심오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산한 결과를 저번 주에 넘파이 가지고 뭐 계산을 막 했고, 그 전 주에는 뭐 소수의 개수를 막 세고 이런 걸 했었잖아요. 근데 뭐 걔를 좀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를 눈으로 볼 수 있게 이제 표현해서 보고 싶은데, 이제 그런 거를 뭐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플롯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이걸로 들어가 보시면, 저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을 하는데, 뭐 거기 안에는 그러니까 넘파이의 행렬하고 벡터 계산들, 이런 것, 뭐 선형대수 계산들, 랜덤 넘버 이런 것들 계산하는 것들, 이제 함수가 들어있는 것처럼 그림 그려서 비주얼라이즈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파이를 우리가 맨날 쓸 거인 것처럼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도 아마 웬만해서는 뭐 계산한 거를 눈으로 확인해야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도 이제 항상 사용을 웬만하면 할 거니까요. 이렇게 이제 한번 임포트를 한번 해볼까요?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지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안에 그림 모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넘파이 밑에 뭐 리날즈, 선형대수 모듈, 그 다음에 랜덤 모듈, 서브 모듈 이런 것도 있었던 것처럼,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안에 파이플롯이라는 모듈을, 서브 모듈을 사용할 것이고, 걔를 이름을 이제 PLT라고 별명을 붙여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넘파이도 불러오고요. 그래서 뭐 그림을 매트랩 사용하셨던 분들은 뭐 굉장히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특별히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 세 번째 셀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내 구글 드라이브에서 뭔가 이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글 드라이브가 지금 콜랩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내 로컬 드라이브라고 인식을 안 해요. 그래서 거기는 파일을 불러오고 파일을 저장하고 이런 것들이 이 콜랩에서 지금 요 세 번째 블록 여기를 실행하지 않으면 그걸 이제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요 셀을 한번 실행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카피를 하시면 되고, 여기 컨텐트 밑에 드라이브라는 게 그거예요. 내 지메일 계정에 마이 드라이브, 내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를 의미를 하고, 그 밑에 내 구글 드라이브를 의미하고 여기까지가, 그리고 그 밑에 마이 드라이브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 안에 콜랩 노트북이 여러분들 다 생겼을 텐데, 저번에 이제 콜랩 노트북들 저장했기 때문에 그 안에 저 같으면은 요 22370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콜랩 노트북 아래 뭐 여기를,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구글 드라이브 디렉토리를 이름을 붙여서 실행을 해주시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실행을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뭘 물어보는데, 여기 뭘 집어넣으라고, 코드를 넣으라고 물어보잖아요. 코드는 어디 있냐면 요 위에를 누르시고 요 링크를 누르고, 링크에 그 내 계정, 구글 드라이브 계정으로 가고 허용을 하고, 얘를 이제 여기 나타난 코드를, 이 긴 거를 쭉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얘를 누르면 이제 복사가 될 것 같은데, 복사를 하고 걔를 다시 아까 우리 콜랩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카피를 해 넣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누르시면 이제는 여기 위에 적어준 이 디렉토리가 지금 내 콜랩 작업 환경에서 내 로컬 디렉토리인 것처럼 인식이 돼요. 그래서 마운팅이 다 끝났고,
여기 보면 마운트가 되었다고 나왔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그림 그린 걸 저장도 하고 뭐 그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작업은 여러분들 지금 저처럼 이제 코올랩 환경에서 작업을 하면 이거를 항상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 드라이브에서 뭔가 파일을 읽고 쓰고 할 때는 해야 되고. 어디요? 파일을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 22370이라는 디렉토리를 안 만들어 놓으셔서 그래요. 저는 이거를 만들어 놨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제 그 디렉토리인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다 이 코올랩 노트북 이 환경은 있을 것이고, 얘는 이 디렉토리는 있을 것이고, 걔를 누르시면 이제 코올랩 노트북 환경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저는 이제 22370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제가 이 안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22370 디렉토리가 있고, 그쪽으로 지금 여기 있는 이 디렉토리로 로컬 드라이브로 마운팅을 시킨 거고, 여러분은 지금 아마 상석 씨는 그 22370 디렉토리가 없을 것 같은데, 없으면 그냥 그거를 비워 놓고, 아니면 뭐 만들어 놓고,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하시면 되고요. 한번 계속 안 되면 저한테 다시 알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나왔으면 지금 한번 하고 다시 껐다 키면, 이게 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다시 이제 마운팅이 풀리고, 그래서 이제 안 된다고 나오면 다시 하면 되는데, 얘를 띄워놓고 계속 작업하는 동안은 계속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뭐 1시간 있다, 뭐 며칠 있다가 다시 들어오면 다시 마운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 혹시 좀 더 편하게 하는 거 아는 분 있으면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콜랩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이걸 하셔야 되고, 아니면 여러분 그냥 뭐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따로 파이썬을 환경을 설치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됐다고 치고, 안 된 분들 있어요? 없죠? 좀 간단하게 그림 그리는 거 살펴볼 텐데, 뭐 오늘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없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T, 이건 뭘 그리는 거냐면, 이게 A 레인지는 넘파이에서 어떤 배열들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0부터 10까지 0.01 단위로. 그럼 한 1000포인트 정도 되겠죠. 그걸 이제 T라는 변수로 정의를 하고, 그리고 X1이라는 변수는 T의 익스포넨셜 씌우고 곱하기 사인 3T를 계산한 걸 이제 X1이라는 벡터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X1도 마찬가지로 1000개짜리, 1000개인가 1001개인가, 제가 한번 일단 실행해 볼까요? 보시면 보면 1000개짜리인 거죠. 0부터 10 직전에, 그러니까 9.99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X1도 계산한 거는, 이게 벡터를 지금 1000개짜리 벡터가 입력으로 들어갔는데, 걔를 그냥 원소별로 계산 안 해줘도 지가 다 같은 계산을 해서 X1도 1000개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림 그린 법은 간단하게 PLT, 내가 그 파이프로 선언한 별명을 붙이고 다 비교하면 그림을 하나, 빈 그림을 만들고, 거기에 플롯하고 첫 번째 축에는 시간 t, 그리고 수직 축에는 이렇게 하고 PLT show 해버리면, 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 뭔가 뭐 이런 메시지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피규어로 열고 플롯 명령으로 그리고 쇼해서 마무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의한 함수의 모양을, 이렇게 데이터의 모양을 이렇게 눈으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뭐 잡다한 부가적인 기능들, 여기 보면 제가 방금 그린 그림에는 시간 뭐 여기다 t라고 써주고 싶고, 여기다가 뭐 이게 어떤 함수인지 여기다 y라고 뭐 x1이라고 써주고 싶고, 뭐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다 칸도 좀 쳤으면 좋겠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는 np numpy의 a 레인지로 그 t를 정의하지 않았고 린 스페이스에는 뭐 이제 콜랩이 굉장히 편한 게 함수에다가 이렇게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제 뭐 어떤 함수인지 어떤 걸 넣어줘야 되는지 보면 처음 게 스타트, 두 번째 스탑, 그 다음에 몇 개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부터 10 사이를 1000개로 쪼갠 아까랑 비슷한 거죠. 그렇게 t를 정의를 한 거고 x1은 이런 함수, x2는 이런 함수, x3 이런 함수 그 다음에 피규어를 여는데 아까는 빈칸으로 열었는데 피규어 크기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걸 다 이렇게 씁니다. x1, x2, x3 위에서 계산한 거 다 그렸고 그 다음에 여기 레이블은 그 라벨은 그거를 그냥 내가 여기다가 써주고 싶은 이름 이 함수 이게 뭐 레전드라고 하죠. 레전드에 써주고 싶은 이름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R이라고 앞에다 붙인 거는 그냥 라벨은 하고 스트링을 써주면 되는데 스트링을 쓰면 되는데 좀 더 수식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 달러 표시로 묶여 있으면 어떤 수식이란 표현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잘 쓰면 이제 그림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거고 이 R은 뒤에 이제 달러로 묶인 어떤 수식 표현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럼 얘를 쭉 쓰면 여기 본 것처럼 이제 이 첫 번째 글자가 여기 레전드의 첫 번째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레전드에 쓸 글자들을 여기다 표현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X축에다 뭐라고 쓸 것인지 T라고 쓴다. T는 근데 수식체로 이제 그냥 글자 T가 아니고 수식처럼 예쁘게 이렇게 이탈릭으로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고 Y 레이블은 그냥 리스폰스라고 글자로 써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림 0부터 6까지 잘라서 그리겠다. X를 Y를 마이너스 0.4부터 1까지 자르겠다. 그리드 이렇게 불러주면 이렇게 칸을 이렇게 쳐주고요. 레전드 하면 이 위에 써줬던 글자들을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save 이 그림을 저장하는데 response.png로 저장을 해라. 실행시켜 보면 response png가 있는지 자기 로컬 드라이브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response png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직전에 만든 지금 시간이 49분이니까 지금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얘를 눌러보면 더블 클릭해보면 잠깐만요. 왜 빈 그림이 들었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하네요. 지금 좀 이렇게 됐고 여러분들은 그 리스폰스 png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래요? 그림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왜지? 이건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상하네요. 잘 되던 놈인데,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예.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 할 때, 다른 계정으로 전화하는 그거는 여기서 해보시면 되잖아요. 여기서 뭐 사인 아웃 한 다음에. 예, 그런 거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전체 다 로그아웃 했다가 여기 계정을 추가하든지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왜 이상하네요. 저도 잠깐. 하여튼 이건 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제 빈 그림이 나오는지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해상도를 이제 설정해 줄 수도 있고, 그럼 좀 더 이제 깨끗한 그림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전히 이제는 또 아니네. 계속 빈 그림인데 이유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유를 찾게 되시면 좀 알려주세요. 분명히 다른 데서는 정상으로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림 출력하는 거는 넘어가 보고 또 아니면 정 안 된다 싶으면 여기서 이제 오른쪽 클릭해서 이미지를 저장하셔도 되는데 뭐 그것보다는 하여튼 이유를 하여튼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다음 그림은 살펴보시면 이거는 뭐 어떤 신호 시스템 이런 데서 공부를 하셨을 내용 같은데 어떤 전달 함수 트랜스퍼 펑션이 있고 이 S가 이건 변수고 S에 어떤 복소수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G of S는 얘는 복소수 값을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S에다가 이렇게 허수축 상에서 수직으로 쭉 이동을 하면서 그러면 S가 이제 허수축에 0부터 시작해서 1j, 2j, 그 다음에 계속 큰 그 복소수 값으로, 허수 값으로 계속 집어넣어 보면 S에다 지금 이거를 계속 서로 다른 W를 여기다 넣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W는 얘는 이제 아까 리니어 선형적으로 뭔가를 이 데이터를 만들겠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얘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로그 간격으로 등간격으로 된 데이터들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10의 마이너스 2제곱, 10의 마이너스 2승, 그러니까 0.02부터 10의 2승이면 100까지 그걸 이제 1000개의 포인트로 쪼개는데 그러니까 선으로,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이퀄 스페이스로 쪼개는 게 아니고 로그로 이퀄 스페이스로 쪼개다. 그러니까 플롯을 로그 플롯으로 그릴 때 이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S를 이 모든 W에 대해서 오메가로 합시다.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모든 W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 S는 별게 아니라 그 모든 W에 그냥 J가 붙은 허수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 G에다가 그 S를 계산을 해봐라. 이 위에 있는 지금 이건 3이네요. 1로 하면 3으로 합시다. 여기 써있게 3이라고 써있으니까 이걸 바꿔야지. S제곱 하여튼 요거에다가 다 계산을 하면 여기 G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금 이 1000개의 복소수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두 그림으로 그리는데 위에 플롯에서는 뭘 그리냐면 요 G가 1000개의 복소수 값이니까 그 각각의 절대값을 그리고 밑에다가는 그 복소수 값이니까 각각의 그 페이지 위상을 그리고 볼까요? 그림을 만들고 이 서브 플롯 같으면 그림을 여러 개로 쪼개야겠다는 얘기고 여기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 211 쓰면은 이제 100 행렬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2 곱하기 1 서브 플롯 작은 그림들의 배열을 만들겠다. 여기 보면은 위아래로 두 개잖아요. 2 곱하기 1 벡터처럼. 그 다음에 2 곱하기 2라고 하면 4조각으로 2 곱하기 2의 4조각으로 쪼개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플롯. 그 다음에 2 곱하기 1로 그림을 쪼갰는데 그 중에 두 번째 플롯. 뭐 이건 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두 개로 쪼개고 위에 그림에는 PLT 안에 세미 로그 X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어떤 의미냐면 플롯인데 X축이 이제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로그 스케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 다 그려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축에는 W 아까 뭐였냐면 10의 마이너스 2승부터 여기 있는 10의 2승까지를 1000포인트로 이렇게 지금
로그 스케일로 그려놨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 그래프에서 1000포인트 이퀄 등 간격으로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그 간격에다가 위에는 그 y축에다 뭘 그린 거냐면 도대체 이 g의 함수값에 절대값을 취한 거를 로그를 씌운 다음에 20을 곱해서 그 얘기 다시 얘기하면 뭐 dB 스케일로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그니튜드를 dB 스케일로 본 거고. 그래서 뭐 여기다가 레이블에다가도 똑같이 써있죠. 매그니튜드를 dB 스케일로 본 거라고 썼고, 그 다음에 그리드에서 칸 쳤고, 그 다음에 타이틀이라는 것은 요 그림 위에다가 이제 제목을 붙여주는데 뭐 보디 다이어그램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신호 시스템에서 배우신 그 뭐 보디 다이어그램 그대로죠. 그 다음에 밑에 그림은 모든 W에 대해서 위상을 계산하고 파이를 곱하고 180을 위상을 곱하고, 그러면 이제 이 위상은 이제 레디안 값으로 나오는데 레디안을 디그리로 고치려면 이제 180 나누기 파이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 계산된 페이지를 디그리로 바꿔서 표현을 해준다. 뭐 이렇게 하시면 이 그 보디 플롯이 완성이 됐고, 보디 플롯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셔도 되고, 근데 남이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런 걸 갖다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필요하면. 잠깐만, 아까 저장된 거 아직도 안 돼 있네. 왜냐면 여기 저장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어떻게 되나? 그림을 저장을 했는데 또 안 돼 있겠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왜 안 되는지. 지금 아마 왠지 콜랩이 왔다리 갔다리 할 때가 있어서 정신이 오락갈 때가 있어서 뭐 몇 시간 후에는 또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림 저장한 거 이제 제껴 보고요. 그 다음 이 보디 플롯, 이 복소수 값들을 이제 매그니튜드와 페이지로 나눠서 그린 게 이제 보디 플롯이라고 하고, 걔를 이제 우리가 그려본 거고, 걔를 이제 그냥 복소 평면에 바로 그냥 포인트의 이동으로 이렇게 찍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그린 겁니다. 그림 하나를 띄우고, x축에는 그 g의 그 복소수 값의 실수값, 그리고 y축에는 허수값. 다시 얘기하면 복소평면에 그린 것이죠. 그리고 얘는 이제 선의 모양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빼기 있으면 이제 긴 대시들로 이렇게 이어진 그림이고, 얘는 대시 닷, 그러니까 뭐죠? 줄점 뭐 이런 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밑에 그림에서 보면 파란색이 윗줄에서 그려진 거고 대시들로만 이루어져 있죠. 얘는 이제 대시닷으로 이제 주황색으로 이렇게 그려졌고, 그러니까 허수 파트만 뒤집어서 이제 두 그림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줄은 플롯을 하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하고 0 여기다가 빨간색에 R이라는 건 빨간색이라는 거고 암호 같은데 매트랩 쓰셨던 분들은 익숙할 거예요. 이 별표는 별표를, 그래서 빨간 별을 여기다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 붙이고 뭐 이거는 쭉 뭐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림 저장도 안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그림을 이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또 다른 그림은 이제 선으로 이어진 이런 그림이 아니고 어떤 데이터들을 그냥 점점점점들로 이렇게 스캐터 플롯이라고 우리 부르잖아요.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데 서로 다른 분류에서 만들어진 서로 다르게 분류 지어질 수 있는 데이터의 셋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일주일에 술 먹는 시간, 이쪽에는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빨간 포인트들은 뭐 전자공학과 학생들의 데이터들을 플롯하고, 파란색에는 뭐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을 플롯하고,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 그림을 만들 필요가 있을 때가 있겠죠. 그런 얘기인데, 여기 보면 랜덤 넘버 초기 그 시드 지정을 해줬고,
그다음에 뭐 이건 뭐 결국에는 데이터들을 만들기 위해서 한 짓들인데 x를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x1과 y1이라는 데이터 세트가 생기고 x1과 y1이 아니고 x1을 가지고 어떤 선형 변환을 해서 이제 y1이라는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들을 만든 것이고 y1, y2, y3 전부 다 이제 다른 선형 변환을 했는데 다 2포인트인 거죠. 보면은 이제 x1이 y1으로 트랜스폼 되는데 2차원 벡터,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는 두 개의 포인트, 두 개의 실수로 표현이 되고 2차원 포인트고 그리고 100개의 포인트고. 그다음에 x2는 2차원 데이터가 50개, x3는 2차원 데이터가 150개. 그거를 리니어 트랜스폼 ax 더하기 b를 해서 여기 보면은 x를 a를 곱하고 b1을 더해서 이제 트랜스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y1, y2, y3는 전부 다 2차원 데이터고 그 다음에 데이터 개수는 100개, y1이 100개, y2가 50개, y3가 150개 뭔가 이런 데이터들이 만들어졌죠. 어디로 이동이 됐냐 살펴보려면 이제 플롯을 하는데 뭐 이 스캐터 플롯을 따로 명령을 쓰지 않고 그냥 플롯에다가 이제 y1의 첫 번째 이 제로는 이제 첫 번째 디멘전의 값들 그리고 두 번째 차원의 값. 그래서 y1 데이터, y2, y3 데이터를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로 표현하고 뒤집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블루 파란색으로 V는 이제 역삼각형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역삼각형을 이렇게 표시하고 K의 꺽쇠는 역삼각형 말고 그냥 보통 삼각형처럼 생겼죠. 그래서 밑에 그림 살펴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고 데이터들이 있고 이게 Y2가 파란색으로 역삼각형으로 표시가 됐고 그 다음에 검정색 이제 역삼각형 말고 그냥 똑바로 서 있는 삼각형. 그리고 이 알파는 뭐냐면 뭐 투명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파가 낮으면 낮을수록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고 여기 보면은 빨간색들이 이제 투명도가 이제 다르게 나타나죠. 그리고 아까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위에서는 뭐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 요 레전드에 들어갈 글자를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요 레전드 명령에서 요 세 개 그냥 줄줄이 나열을 해주면 내가 플롯을 시킨 순서대로 이름이 붙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이게 세 개 다 서로 다른 그냥 데이터 클래스를 서로 다른 라벨 붙여서 이제 그림을 만든 건데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고 근데 이제 정말 재밌는 일들은 여기 이제 라벨이 다 없어졌을 때 얘네들이 다 똑같은 라벨로 이렇게 나타나 있다고 하면 레전드도 없고 이 데이터를 보고서 다 똑같이 합시다. 이 데이터를 보고서 라벨이 다 잃어버린 데이터를 가지고 그룹을 한번 여기 보면 이렇게 요 위에 오른쪽 위에는 뭔가 서로 다른 뭔가 돼서 만들어진 그룹인 것 같고 데이터인 것 같고 이쪽은 좀 뭔가 우리가 아까 뭐 이전에 원래 그 클래스들을 봤었기 때문에 이제 알 수가 있지만 이제 세 개로 나눈다면 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로 나뉠 거잖아요. 그리고 두 개로 나눈다면 뭐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쪽 왼쪽 아래에 한 클래스 그리고 오른쪽 위에 한 클래스. 그래서 라벨이 다 없어졌을 때 실제 공학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떤 데이터들이 수집이 됐는데 그 데이터들이 서로 다른 역학에서 수집이 된 데이터든지 어떤 예를 들어서 이게 아까 뭐 술 먹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을 그린 게 아니라 어떤 비행기에다 레이더를 내가 쐈는데 그 맞고 돌아온 시그널을 여기다 표현을 했다 하면 어떤 시그널들은 레이더 그 비행기의 날개에 맞고 온 시그널이 있고 어떤 건 이제 동체에 맞고 온 시그널들이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그널들을 보고 어느 쪽이 날개고 어느 쪽이 비행기구나 하는 걸 알아맞혀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그런 경우가.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고서 내가 그룹을
딱 이제 지을 수가 저절로 이제 그룹을 지어서 이제 이전 같은 그런 폼을 이제 그림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머신러닝에서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들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쪽에 우리 강의 11번째 요 강의에는 아마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또 다른 그림 보면 뭐 히스토그램 그리는 것들 지금 뭐 그렸죠? 보면 x가 지금 랜덤 넘버 노멀 디스트리뷰션 된 가우시안 랜덤 넘버를 10만 개 곱하기 50만 개의 데이터를 만든 거죠. 10만 개씩 5컬럼에 쌓아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X의 첫 번째 컬럼을 히스토그램을 그리는데 50개의 깡통에 집어넣어서 그려라. 지금 보면 50개의 바로 이렇게 쪼개서 히스토그램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노멀 가우시안 랜덤 넘버들을 봤더니 우리 이론하고 비슷하네 딱 알 수가 있죠. 평균이 0이고 뭐 표준 편차가 1 정도. 뭐 계산을 해보면 뭐 명확하게 알겠지만, 그리고 요 위에다가 이제 뭐 가우시안 랜덤 넘버의 그 디스트리뷰션 함수 모양을 그려보면 이제 똑같이 겹쳐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뭘 그렸냐면 x에다가 x 곱하기 x 했으면 이게 뭐냐면 x가 이제 칠판이 없이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 x가 10만 곱하기 5의 어떤 행렬이잖아요. x 곱하기 x는 그 행렬 곱으로 정의가 되는 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각각의 원소를 그냥 제곱한 것들을 이제 xsq라는 x 스퀘어라는 변수에 매트릭스에 저장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10만 개 곱하기 10만 개의 랜덤 넘버, 가우시안 랜덤 넘버들의 제곱값들. 그러면 걔네들은 다 0보단 큰 값들이고 뭔가 0 근처, 0일 근처에 몰려 있을 것 같은데 더 큰 값, 많이 큰 값은 없을 것이고 그럴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5컬럼이 모여 있는데 x2에는 처음에 2컬럼을 합해서 만든 벡터고 x3는 처음에 3컬럼을 합해서 만든 거, x4는 처음에 4컬럼을 합해서 새로운 컬럼으로 만든 거, x5는 5컬럼 전부 다 합해서 새로운 컬럼으로 만든 거. 그러니까 가우시안 랜덤, 이게 뭐라고 볼 수 있냐면 x2는 가우시안 랜덤 넘버들을 제곱해서 더한 거를 2개를 이제 제곱한 걸 2개를 더한 분포라고 볼 수 있고, x5 같은 거는 가우시안 랜덤 넘버들을 제곱한 것들을 5개를 더한 새로운 랜덤 넘버들의 분포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 2번 더한 거, 3개 더한 거, 4개 더한 거, 5개 더한 거를 200개짜리 빈에다 다 집어넣어서 이걸 뭐 투명도, 덴시티는 뭐 크게 생각하실 거 없는데 이 적분값, 이 아래 면적이 그냥 적분값 1이 되도록 스케일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포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통계 시간에 카이스퀘어 분포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2개를 더했냐, 3개를 더했냐는 카이스퀘어 분포의 그 디그리인 거고. 그래서 뭐 쭉 살펴보시면 여기 보면은 라벨을 어떻게 붙이냐면 카이스퀘어의 디그리 2, 카이스퀘어 디그리 3, 디그리 4, 그게 이제 아래 그림인데 두 개만 카이스퀘어 디그리 2는 뭐 이렇게 해서 파란색으로 생겼고, 디그리가 높아질수록 평균이 이동하면서 뭔가 더 퍼지는 이런 모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레이더에서 반사돼서 온 시그널들이 이런 분포를 가진다고 해요. 참고로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 그리는 걸 지금 살펴봤고요. 뭐 수업이라 하기도 뭐하고 이거는 뭐 그냥 컴퓨터 학원 같은 데서 방과후 시간에 배워야 될 그런 내용인데 뭐 혼자서 다 해보시면 저보다 더 뭐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 내용은 이 정도, 너무 빨리 끝났네.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숙제를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숙제 들어가 보시면 중간고사
중간고사는 아직 날짜를 못 정했는데 언제 할지 우리가 많이 이제 2주 미뤄졌으니까 보통 한 7주 차, 8주 차 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3주, 4주니까 4월 말은 돼야 되겠는데요. 그때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그 학교가 중간고사 볼 때 그 주에 보도록 할게요. 그 주에 보고 뭐 중간고사는 어떻게 보냐면 중간고사는 그냥 여기 우리 샘플 exam 있는 것처럼 하시면 될 텐데 그거는 학교에 출석은 해서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지. 숙제 오늘 과제는 보시면 우리 우리 첫 번째 숙제에서 첫 번째 과제에서 파이 함수라는 거 만들어 봤잖아요. 에라토스테네스 체를 이용해서 파이 함수를 만들어 봤고 그건 뭐였냐면 어떤 숫자 x 정수 x가 있을 때 x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를 출력하는 함수였는데 여러분들이 만드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여기 올려놓은 것처럼 솔루션을 참고하셔도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걸 사용해서 이 그림을 그려볼 텐데 어디 갔죠? 아니면 여기 이제 예로 이 파이 함수를 계산하는 코드를 여기 드렸습니다. 근데 이 파이 함수가 지금 우리가 저번 주에 계산을 했는데 저번 시간에 계산을 했는데 계산하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큰 수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결국 어떻게 했냐면 진짜 스퀘어 루트 정도까지 되는 숫자들을 계속 뭐죠? 이제 소수인지 아닌지 체크하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n이라는 x라는 숫자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파이 값을 바로 직접적으로 출력해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있으면 우리가 한 것처럼 이렇게 힘들게 계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을 사람들이 찾으려고 옛날부터 수학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증명이 되어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 수학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아직까지 수백 년 동안 풀리지 않고 있는 이제 그런 문제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파이 함수를 직접 계산은 못하지만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해서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개 있다고 해요. 보면 예를 들면 이 파이가 이제 우리 이 함수고 걔가 x를 로그 x로 나눈 값하고 뭔가 비슷하게 증가가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파이가 요 둘 사이에 존재한다 라는 게 알려져 있고요. 이제 좀 큰 x에 대해서 작은 x에 대해서는 아니고. 그래서 정말 이 파이의 그래프를 이제 한번 그려보고 x가 증가할 때마다 파이가 어떻게 증가하는지 그려보고 이 어프록시메이트 값들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같이 그려보면 진짜 그 사이에 들어오나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거 해보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좀 더 이렇게 간단한 것보다 더 잘 맞는 그 함수 이렇게 직접적인 함수 표현이 있어요.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우리처럼 계산을 다 해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리만의 R 펑션이라고 부르는 이 함수를 계산을 하면 이게 여러 가지 이게 보면 제타 펑션이라고 어떤 함수가 있고 로그 함수가 있고 k는 이제 1부터 이제 계속 커지는 거에 대한 이제 무한 급수로 이렇게 이제 R 펑션을 계산할 수 있는데 얘가 우리 파이 펑션으로 k가 커질수록 파이 펑션에 접근한다는 게 이제 알려져 있다기보다 사람들이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만이 이게 파이 펑션하고 같을 거다. k가 무한대로 가면. 그러니까 무한급수를 다 더하면
소수의 개수를 바로 직접적으로 이걸 풀어서 알 수 있다라고 가설을 세웠는데 그 가설이 이제 아직 증명은 안 되어 있는 거죠. 이 증명을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수학자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뭐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뭐 그건 잘은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를 다른 K에 서로 여러 가지 K에 대해서 이거를 직접 그려봐서 접근을 하는지, 우리 파이 펑션하고 접근을 하는지를 살펴보는데, 뭐 필요한 과정들, 여기 보면 제타 펑션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뭔지 모르지만 이 모듈 다 있으니 이거 갖다 쓰고, 팩토리얼 펑션 갖다 쓰고, 적분해야 될 일이 나타나는데 적분하는 것들 여기 뭐 갖다 쓰고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참고적인 내용들은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우리가 봤던 것처럼 프라임 여기 쳐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파이 펑션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 나오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 배경이 저렇게 나와서 좀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저희가 문제를 이거 보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따라 해보시고 여기 보면 이제 파이 펑션 값이 나오고 x 오버 lnx가 여기 나오고 이런 것들, 이런 파이 펑션을 근사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려서 비교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그 파이 펑션이고요.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 60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는 뭐 16개겠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 리만의 R 펑션을 K를 증가시키면서 그려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는 요 하나고요. 그래서 이거를 차츰 작업을 해 보시고 조교들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이 펑션 첫 번째 숙제로 만든 것들 여러분들 하신 걸 쓰셔도 되고, 하신 걸 쓰시다 보면 이런 큰 값들에 대해서 계산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코딩을 잘못한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올려놓은 솔루션 거를 갖다 여기 솔루션 걸 갖다 쓰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함수를 그냥 직접 쓰셔도 되겠습니다. 예,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 이제 위키피디아 페이지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잠깐 쉬셨다가 조교들하고 같이 작업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